지난 5일 배우 조진웅 씨에 대한 기사가 하나 보도가 됐습니다. 조진웅 씨는 고교 시절이던 1994년 중범죄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으로 소년원에 송치됐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날인 6일 소속사는 조진웅 씨의 미성년 시절 잘못을 일부 인정하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날 오후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모든 분께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하며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며 은퇴를 선언했죠. 조진웅 씨의 은퇴 발표에 대중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갑작스러워서 좀 충격적인 게 컸고 이렇게 하루 만에 은퇴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당황스러웠죠. 아니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마음이 안 좋았어요. 연예계를 은퇴하는 게 그렇게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피해자들 생각을 한다면. 조진웅 씨 논란이 크게 번진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작품에서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았던 조진웅 씨. 하필은 난지 모르겠네. 나 끝까지 갑니다. 독립군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해야 해서 하는 거다. 백범 김구 선생을 연기한 적도 있습니다. 배우로서 여러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백범 김구 같은 영화에서도 나오면서 많은 울림을 줘서 긍정적인 배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역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정의로운 느낌이었는데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괴리감을 느끼네요. 국민들이 다 보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라도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진웅 씨의 이전 행보를 두고 시민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립니다. 먼저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기 과정을 지원하는 대안학교를 방문했습니다. 10년 넘게 보호관찰 청소년을 지도해온 구자송 이사장. 올바른 성장을 못했던 아이들, 그래서 한때의 실수로 인해서 영원히 낙인되는 게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사실관계를 제가 모두 알지는 못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요즘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년원 처분이 1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경미한 아이들은 1개월 처분 정도 하지 6개월 이상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작은 형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도. 피해자한테 사과 없이 반성 없이 대중 앞에 쓴다는 거는 조금 건강한 사회 구성에 좀 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도덕적 잣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가진 연예인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동안 그래 왔잖아요. 네, 오랜 기간 소년범 사건을 다뤄온 변호사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 소년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그 소년범에 대한 이해와 책임 그리고 사회적 시선에 대한 많은 혼란을 목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미디어에 노출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것 자체가 큰 고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연예계에선 학폭 이슈가 여러 번 불거졌죠. 그때마다 활동을 접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네. 그 법적 책임은 이제 법적 범위 안에서 책임이 끝났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법적 책임과 어떤 사회적 책임은 또 별개로 볼 수 있는 거고요. 어떤 활동하는 그런 모습이 피해자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을 하고 은퇴 발표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잘못에 대한 반성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이런 게 반드시 나타났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입장 표명이 안 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피해자 입장을 먼저 살폈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구체적 책임 인정이 미흡했다는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태를 다르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조진웅 씨가 그동안 독립운동 관련 작품에 출연하고 여러 공적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 특히 2021년에는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 국민 특사 역할을 맡아 직접 카자흐스탄에 방문하기도 하면서 사회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돼서 아주 기쁘고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래서 배신감이 더 큰 거죠.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는 맹세문을 대표 낭독하기도 했죠.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처럼 여러 작품과 활동을 통해 대중 앞에서 상징적 역할을 해왔는데요.
소년기에 보호 처분을 받고 성인이 돼서 성실하게 살아갔다면 법의 효과가 제대로 작동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에서는 나쁘다고 하지만 자기가 젊었을 적에 그 법률을 갖다 지지했을 적에는 벌을 다 받았다 아닙니까? 아깝지야. 조진웅 씨의 과거 소년범 사건이 계속 드러나는 게 안타깝다는 의견이었는데요. 소년범죄를 다루는 소년사법은 일반 형사재판과는 좀 다릅니다. 소년법 제32조 6항.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요. 소년 보호 재판과 소년 보호 처분을 오래 맡아온 법률 전문가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소년보호 사건은 미래 전망적인 재판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성격이나 환경을 교정해서 시설보다는 사회로 내보낸다는 개념이 강하고 교도소에서 하는 사회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학교 같은 성격인 것이죠. 소년 보호 처분은 형사 사건과 달리 교정을 거쳐 사회 복귀를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 과정이 다 공개되는 것이 낙인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과가 되지도 않고 기록에 남지도 않습니다. 이 논란이 조진웅 씨에 그치지 않고 모든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한테 다 그런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무법천지가 될 수가 있죠. 하지만 지난 5일 한 기자가 조진웅 씨의 소년범 전력을 기사로 공개한 것이죠. 이에 기자가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소년 보호 사건 관련 기관은 어떤 질문에도 응하면 안 된다는 소년법 제70조를 위반했기 때문인데요. 기자들은 조회뿐만 아니고 관련된 내용을 기사화했고 소년법 70조에 명백하게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소년법을 통해서 나중에 정치인이 됐던 그 누가 됐던 간에 소년보호 처분에 대해서는 조회, 질문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도 여기를 통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년범의 과거와 성인의 삶, 단죄와 포용의 경계는 어디일까요? 그 기준을 찾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년 시절에 이미 처벌을 받았고 이 잘못을 다시 파헤치는 것은 과하다는 또 법리적 시각과 대중 앞에서는 또 배우 역할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받아야 된다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이 조진웅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일단 현재 조진웅 씨는 차량 절도 그리고 성범죄 그리고 음주운전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조진웅 씨 측에서는 성범죄 관련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소년법의 특성상 비공개 원칙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네. 재판 기록이나 수사 기록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그동안 연예인의 학폭, 비투, 또 음주운전 등등 조진웅 씨와 연관된 범죄 의혹보다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도 이 대중의 잣대가 얼마나 가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의 이미지로 먹고 사는 사람의 사회적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대중들의 분노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